고정현 기자가 잘 요약을 해줬는데요. 이영학을 둘러싼 추가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영학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후원금을 받은 게 13년간 1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밝혀낸 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네. 공식적으로 받은 거 말고요. 네. 자기 아내 계좌, 딸의 계좌 이런 네. 비공식적으로 받은 돈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문제는 딸이 5번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 백악증 때문에 네. 5번 수술에 서울대병원에 입금한 돈이 1억 한 6천에서 이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인데 그 돈 빼고 그럼 나머지 10억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본인 지금 이영학이 잡혀갈 때만 해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10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12억 원을 모아서 막 2억 정도를 딸의 치료비로 썼다고 하면 네. 나머지 10억 원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생활에 쓰는 돈 아니면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네. 문신하는 문신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치하고 또 본인이 어떤 남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정말 불쌍한 마음에서 또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선하게 냈던 비용들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영학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이제 취재 기자가 전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이영학의 자금 이제 흐름들을 경찰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뭐 서울대병원 쪽으로 딸의 그 백악종 수술하는 문제 때문에 1억 6천만 원 송금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정말 서울대병원인 건지 아니면 수신처만 다르게 기재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서울대병원으로 1억 6천이라는 게 물론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긴 하겠으나 뭐 5번 수술하는데 1억 6천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큰 금액이죠. 이게 뭐 의료보험이 안 되는 수술도 아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에 정말 수술을 5번 하고 그동안 진짜 서울대병원에서 이 이영학으로 통해서 받은 돈, 의료보험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받은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계좌를 확인을 해서 10억 넘은 돈을 받았는데 모금의 용도대로 진짜 수술비로 쓴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뭐 호화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영학의 죄명은 하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일종의 사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거 돈을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치료비를 좀 쓰고 나머지는 내가 뭐 차를 사고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딸과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저에게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애초에 용도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사기의 혐의 또는 뭐 횡령까지도 경찰이 지금 혐의를 좀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 뭐 처음에 제보할 때는 장례 비용도 없다. 장례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13년간 12억이면 연평균 한 1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아무리 호화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갖다 쓰고 게다가 좀 성매매했다는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만약 수입이 있었다면 그렇죠. 더 큰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가져다 쓰고 나서 돈이 없어서 또 다른 후원을 해달라고 언론사에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에 어느 정도 전역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인데 이 치료만 받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생활비에 좀 더 화려한 생활들, 차를 샀다든지 집을 여러 대 구매했다든지 또는 뭐 본인의 몸에 들어 문신 비용 같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금 추적에 지금 경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검찰에 다 이첩이 된 거고요. 네. 중장경찰서에서 3개 팀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하죠.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이 기부금에 대해서 용도를 사용하는 조사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아내의 어떤 자살과 관련된 걸 조사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 하나 있어서 이제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영학에 대한 어떤 여론은 굉장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이영학의 돈이라든지 성매매 업소에 운영한 부분 또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12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 좀 돈이 남아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 그 압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도 좀 불분명치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부패 범죄,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액을 기부한 사람, 나는 이영학이 정말 치료비 횟수가 딸과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을 기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영학이 그것이 아니라 차를 사고 본인이 이제 문신하는데 그 돈이 들어갔다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이영학을 통해 이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사적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국가기관에서 압류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 경찰이 이영학이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서너 개를 예. 찾아서 이제 어디다 썼는지, 정말 차를 사는데 쓴 건지, 문신을 하는데 쓴 건지, 예. 전 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신 문신을 하는데 그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12억 받은 것 중에는 뭐 일각입니다만 예. 문신을 하는 값이 4천만 원인 것도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그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넣거나 다양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면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영학이 문신을 한 것도 저는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나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 문신을 하면 좀 강해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본인을 문신을 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카드를 확인해 보면 일정 부분 사용한 내역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한 내역들을 추적해 보면 이영학이 어떻게 돈을 활용했는지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영학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하면 분명히 뭐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과 본인의 아내를 포함해서 성매매를 했던 돈으로 만들어진 그 자금을 가지고 돈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도 범죄고요. 또 딸의 어떤 치료비를 먹먹으로 해서 돈을 모았다가 그거를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와 횡령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어서 예. 카드 사용 내역을 좀 잘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영학이 똑똑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2급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차를 사더라도 본인 차는 한 대밖에 없고 2000cc로 한 대만 등록해놓고 누나차, 형 친구차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으로 공식 계좌로 돈을 받는 것 외에도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더 받아 챙겼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는 건데, 현행 이제 그 기부금을 모집에 관련 법률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사람들은 행정자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영학 씨의 기부금 계좌가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혹시 공식적으로 등록한 계좌는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 별도의 계좌로 받은 것이 있는지라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별도의 계좌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돈을 좀 빌린 것이 아니라 별도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그것이 억대에 넘어갔다. 그럼 당시 그 신고와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것 자체가 이제 현행법률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영학의 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돈의 흐름입니다. 말씀하신 누나 명의의 차, 형 명의의 차도 만약에 누나랑 형이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예. 그게 아니라면 그 차를 샀을 때 누구로부터 돈을 나왔는지 추적을 해봐서 그것이 이영학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계좌가 이영학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한테 기부금을 모아서 만들어진 계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영학의 죄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또 이영학이 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런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경찰이 좀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죠. 성매매를 한 장면을 사실 몰래카메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그렇죠. 본인의 클라우드 계정에다도 올려놓고 네. 본인의 컴퓨터에도 올려놓고 이랬는데, 그걸 조사하면서 경찰이 거기에 나오는 남성들을 조사를 했대요. 한 10여 네. 명 정도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이영학이 중개를 해서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라고 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내를 포함해서 다른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다른 남성들과 연결시켜 한 번에 약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영학이 전문적으로 올해 초였죠. 7월까지 아마 강남의 1인용 퇴폐업소,
아마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아내를 성매매에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있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쵸. 만약 이게 또 P2P 사이트나 이런 데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했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이영학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동원한 게 아닌가. 그건 파렴치한 방법을 통해 돈을 모으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뻔뻔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적 있으십니까? 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상황만 놓고도 정말 아내를 자살로 내몰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경찰이 밝힌 이영학 씨 아내, 이영학의 아내는 자살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어떤 상처라든지 누구한테 맞은 흔적이라든지 뭐 이마에 뭐 상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마의 상처는 일종의 약간의 이제 폭력인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말 예입니다. 아주 몸에 아주 많은 타박상과 그다음에 뭐 목에 뭐 조른 흔적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몸에 약물 반응도 없고 이마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살로 결론은 난 것인데 그러니까 타살은 아닌데 문제는 과연 이영학 씨가 그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중장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던 3개 팀 중에 한 팀이 이영학 씨 아내의 자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서를 찾으러 이영학 씨가 침대 밑에서 이거 우리 아내가 유서를 여기다 두고 왔습니다라고 그렇죠. 꺼내서 이제 줬다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일반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자살을 지금 자살해라서 이렇게 교사입니다. 이걸 교사라고 하는 게 유도를 하는 거죠. 방조라는 것은 아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남편이랑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본 척하고 자살하던 말던 나던 이런 부분들 이 자살 교사와 방조의 혐의는 없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영학이 네. 사실은 그 아내를 학대하고 성매매로 활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동원하고. 예. 그렇다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겠습니까? 수치스럽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이 아내를 만난 것도 성폭행을 통해서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이영학의 학대를 당했던 상황이라고 보면 본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영학의 전화번호 안에 아내의 이름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내를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가족의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하면 아내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사실은 이영학 일정 부분 방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한 번 더 그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러한 학대 때문에 자살에 이르겠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영학은 방조 내지는 뭐 자살을 교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가 죽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 이런 여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아내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영학이 아내의 자살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이 이영학 아내가 자살한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영학 그 아내가 뛰어내린 곳에 가봤더니 창문이 50제곱센티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밀지 않는 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밀었다면 그 조그마한 창문에서 저항하느냐고 팔이나 뭐 어깨나 머리 부분에 상처가 많이 났을 텐데 그런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살 방조나 아니면 자살 교사나 생각을 해도 만약에 저 창문으로 이영학 아내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이영학이 가만히 있었다거나 혹은 그래 뛰어내려 이렇게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그런 부분이죠. CCTV도 없고 사실 집안 내부라서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영학이 아내가 뛰어내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이영학의 진술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예전에 공안 사건 중에 하나에서 유서 대필 사건 그런 부분들은 유서를 대필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인데 이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의 수사는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경찰은 좀 이영학 씨가 아내의 어떤 그 투신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유서에 발견되는 그런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경찰이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자살 교사나 방조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순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영학 씨가 그런 어떤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자아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아직 딸은 아직 구속영장이 한번 이제 기각됐으니까 이 재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청구는 아마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을 보여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딸 같은 경우 일단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있는데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뭐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부분들이 없고 현재까지 처음에 구속영장 했을 때 있었던 그 약치 유인했던 부분 그리고 사체를 유기했던 부분 외에 살해 혐의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10억 원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여러 가지 생활에 쓰는 돈 아니면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문신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치하고 또 본인이 어떤 남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정말 불쌍한 마음에서 또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선하게 냈던 비용들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영학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이제 취재 기자가 전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이영학의 자금 이제 흐름들을 경찰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쪽으로 딸의 그 백악종 수술하는 문제 때문에 1억 6천만 원 송금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정말 서울 고정현 기자가 잘 요약을 해줬는데요. 이영학을 둘러싼 추가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영학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후원금을 받은 게 13년간 1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네. 공식적으로 받은 거 말고요. 네. 자기 아내 계좌, 딸의 계좌 이런 네. 비공식적으로 받은 돈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문제는 딸이 5번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 백악증 때문에 네. 5번 수술에 서울대병원에 입금한 돈이 1억 한 6천에서 이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인데 그 돈 빼고 그럼 나머지 10억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본인 지금 이영학이 잡혀갈 때만 해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10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12억 원을 모아서 막 2억 정도를 딸의 치료비로 썼다고 하면 네. 나머지 10억 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딸과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저에게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애초에 용도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사기의 혐의 또는 횡령까지도 경찰이 지금 혐의를 좀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 처음에 제보할 때는 장례 비용도 없다. 장례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13년간 12억이면 연평균 한 1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아무리 호화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갖다 쓰고 게다가 좀 성매매했다는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만약 수입이 있었다면 더 큰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가져다 쓰고 나서 돈이 없어서 또 다른 후원을 해달라고 언론사에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에 어느 정도 전역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인데 이 치료만 받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생활비에 좀 더 화려한 생활들, 차를 샀다든지 집을 여러 대 구매했다든지 또는 본인의 몸에 들어 문신 비용 같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금 추적에 지금 경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
그 아이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검찰에 다 이첩이 된 거고요. 네. 중장경찰서에서 3개 팀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하죠.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이 기부금에 대해서 용도를 사용하는 조사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아내의 어떤 자살과 관련된 걸 조사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 하나 있어서 이제 세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영학에 대한 어떤 여론은 굉장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이영학의 돈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인 건지 아니면 수신처만 다르게 기재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서울대병원으로 1억 6천이라는 게 물론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긴 하겠으나 뭐 5번 수술하는데 1억 6천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큰 금액이죠. 이게 뭐 의료보험이 안 되는 수술도 아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에 정말 수술을 5번 했고 그동안 진짜 서울대병원에서 이 이영학으로 통합하면서 받은 돈, 의료보험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받은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계좌를 확인을 해서 10억 넘은 돈을 받았는데 모금의 용도대로 진짜 수술비로 쓴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뭐 호화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영학의 죄명은 하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일종의 사기 같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거 돈을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치료비를 좀 쓰고 나머지는 내가 뭐 차를 사고 집을 사야 돼.